한강의 기적, 쓰레기통 속의 장미, 이 두 가지는 현재 한국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 세계는 한국이 다시 본래의 삶을 되찾는 데만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절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실제로 전 세계 최악의 빈민국이었고 한국인들조차도 절대 지금과 같은 한국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1952년 당시 영국 더 타임스의 한 종군 기자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건 마치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생은커녕 당시의 상황에 민주주의까지 바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은 것이죠. 지금이야 절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상황은 누가 봐도 사상 최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작 5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 서울 88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까지 개최했고 2022년인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외국인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삶 뒤에는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생이 따랐죠. 심지어 여전히 과거 가난했던 한국만 기억하던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이 그런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을 와본다면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문이 막히고 잠시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상상했던 상상 그 이상으로 한국은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자신이 느낀 점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글쓴이 또한 과거의 한국만을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 미국에 버금가는 선진국이 됐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완전히 충격받아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먼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청결한 인천공항의 모습은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환상적인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 도심과 자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진귀하고 값진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소비 생활 역시 그를 감탄하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글쓴이 외에도 의외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게 삐까뻔쩍한 백화점과 내부 명품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 있는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주말이면 백화점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심지어 명품을 누구보다 먼저 구입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캠핑을 하고 있으니 한국을 거지라고 생각했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역으로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백화점과 쇼핑몰 소비 규모는 날이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수그러들었던 한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현재 완전히 대폭발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당시 해외여행길이 막히자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거침없이 지갑을 열어버리는 소비자들이 증가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백화점은 전염병 당시 역대 최대 실적을 연이어 갈아치웠고 이를 본 외국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계속됐고 한국인들의 소비 또한 늘어났으며 국내 주요 백화점은 물론이고 해외 명품업체들이 현지 한국의 덕을 크게 보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백화점 업계의 실적 동향을 살펴보면 신세계, 갤러리아, 현대, 롯데까지 국내 4대 백화점의 평균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비통을 소유하고 있는 LVMH그룹이 지난해 명품 및 패션 부문 매출이 313억 6,2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지만 오히려 루이비통의 한국 매출은 무려 3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무려 17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전 세계 최고의 명품 가죽 브랜드로 꼽히는 에르메스 또한 한국 덕분에 적자를 면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매출이 7% 줄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무려 16%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최대 실적을 선보였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나 아시아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인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모두 부자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땐 그저 한국은 거지일 줄 알았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한국인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인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국인들이 명품을 많이 사고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허영심이 많고 역시 한국인들은 허세와 거칠애의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직접 한국에 와보니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신용카드 할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전혀 걱정 없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합리적인 것 같더군요. 저도 과거에 부모님의 회사 때문에 한국에 이민을 왔는데 처음 대체 한국은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1년, 2년을 살았고 제 고향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했고 정말 눈부신 성장을 했어요. 한국이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의 소비를 잘한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이지 한국인들은 더 큰 발전, 더 빠른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속에서 환경이나 주변 문제까지 고려해서 말이죠. 정말 똑똑한 천재들의 나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무식하다고 놀림을 받는다. 더 이상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지. 한국이 정말로 잘 나간다는 걸 느낀 게 홍대 앞도로였어. 마치 독일의 도로를 보는 것처럼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유럽의 외제차들이 즐비하다. 심지어 롤스로이스 같은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비싼 차도 곧 잘 보이더라니까. 한국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고작 일주일을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한국은 너무 성장해버려서 과거처럼 저렴한 값에 여행을 즐기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물가로 일본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젠 그러기 힘들 것 같아. 하지만 한국을 즐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인들 그중에서도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꽤 재밌을 것입니다. 충분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와 함께 데이트를 해야 할까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한국에서 백화점만 가보더라도 수많은 명품 매장이 즐비한데 어떻게 한국이 가난 나라입니까?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절대 돈이 되지 않는 곳에 자신들의 매장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뉴욕, 런던 패션쇼에서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초청받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그만큼 패션과 명품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브랜드들은 한국인들의 반응을 알고 싶은 거지. 한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왠지 그 해의 성공 아이템인 거 아닐까. 한국인들이 일하는 걸 봐봐.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데 경제가 발전이 안 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일하는데 그 정도 돈도 못 쓰면 정말 슬플 것 같아. 지금까지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